탄핵 투표 불복과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정치가나 공직자,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견해나 생각이 어떠건 선거와 투표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요. 민주정치 제도는 뭔가요? 무엇을 실현하건 간에 선거와 투표로서 핵심 정책과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죠. 그게 민주정치 제도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약간 정치 제도는 똑같죠. 선거와 투표에서 승부를 내는데 주요 정책이나 그 선거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이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전시키는데 정치 체제는 민주 정치 제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를 빼더라도 민주정치 제도를 누구나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민주정치 제도의 핵심은 뭐냐? 선거와 투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 지도자를 뽑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투표 결과에 대해서 선거와 투표가 우선 정당하게 진행돼야 되고 선거와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 승복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항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해당되고 공직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정치제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를 정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뭐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빌미로 탄핵 소추했는데 저번 주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민주정치제도가 아니다. 내전을 했기 때문에 민주정치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국가 간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민주정치제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라는 거에는 그래요. 민주정치제도는 무엇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국은 민주정치제도를 해야 된다. 무엇을 실현하건 간에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선거와 투표로 주요 공직자를 뽑고 핵심 공직자를 뽑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선거와 투표를 이용하는데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치제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걸 우선 알아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부정선거나 부정투표 정도일 것이다. 선거와 투표로 결판을 내는데 부정선거나 부정투표가 일어난다. 그 승복할 수 없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는 이 정도이다. 그러면 저번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부정투표가 있었냐는 거예요. 생중계를 했죠. 특별히 부정투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국민들이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정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었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반 국민이건 공직자이건, 그 수사기관이건 재판기관이건 입법기관이건.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자유민주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민주주의라 해도 상관없죠.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신분이라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투표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을 빌미로 한 국회의 탄핵 시도는 자신들이 시도한 국회 투표에서 이미 결판 났다. 결판 났죠. 부결됐어요. 국회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약간 책임에서 책임에서 벗어나죠.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부결을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투표로 승부를 보자라고 주장한 이가 누군가요?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당이 있죠. 그래서 투표로 결판 내자 했어요. 근데 졌어요.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뭔가요?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복 안 할 거면 뭐 때문에 투표를 해요? 현명하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도 지금 통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탄핵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일이, 그런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죠. 원래 명분이 하나도 없는데 투표로 승부를 보자 했으면 투표에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어떤가요? 투표가 부결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요구해야 되나요? 투표 결과에 승복해라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투표로 승부를 보자고 한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투표에서 졌잖아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봐서 중용하는 바람에 뭐 그런 일이 뭐 생긴 것이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둘이 보면 오래전부터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은데, 직장의 동료로서 그래요. 정치하면서 완전히 원수 사이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고 볼 수 있죠.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그런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잘못된 처신으로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이죠. 국민들은 누구나 정치적 견해가 있고 또 견해가 다르죠. 우파 시민들이 있고 좌파 시민들이 있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그 우파 시민들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여간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탄핵 시도에 참여한 정당들 및 국민들은 설사 생각이 다르고 싫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국민들이 모두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굳이 뭐 투표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루어야 할 바가 똑같다 생각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을 뭐 시험을 통해서든 뭐든 뽑으면 되죠.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민주정 시대를 도입하면서 그래요. 선거와 투표로 승부를 보자고 한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요. 뭐 얘기하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불복한다 투표 결과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과연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 선동하고 있죠. 거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불복했는데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러한 형태의 정치는 역사에 분명히 있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한국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있었어요. 이러한 정치는 공산주의 혁명이다. 혁명을 통해서 혁명은 뭔가요? 선거나 투표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아요.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공산주의 혁명인 거예요. 선동을 해서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뭐 불법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게 공산주의 혁명인 거예요.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정당이란 것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원래 그 민주당의 뿌리는 뭔가요? 원래 민주당이란 곳은 한국의 민주당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이제 한국을 세운 이들이죠.
그래요. 원래 민주당은 한국을 세운 이들 한국을 세운 주수 세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이름 한국민주당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한국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한독당과 굉장히 대립적이었죠. 김구를 중심으로 한 김구가 세운 당이 한독당이죠. 한독당 인사들이 한국민주당 인사들을 암살도 했어요. 여러 명을 암살했죠. 그래요. 언론인, 정치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하여간 한국민주당을 창당했죠. 그 민주당의 뿌리죠. 그 암살당하죠. 한독당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말이 한독당이라기보다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뭐 한독당하고는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요. 현 시대 민주당은 어떤가요?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한국민주당의 뿌리처럼 한국민주당처럼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인사들처럼 신봉하지 않죠. 신봉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시장적이죠. 또 김구를 존경한다잖아요. 자기들과는 거의 우수처럼 지내요. 자기들 뿌리하고는 완전히 그래요. 한국 민주당의 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전통적으로 있던 한국의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람도 달라졌지만 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핵심이 되겠죠. 정당에서는 그 의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정치는 공산주의 혁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정치를 중시하지 않고 각기각층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심어놓고 대중선동을 통하여 다수인 것처럼 보이며 권력을 창탈하여 공산주의 실현을 시도한다. 그렇죠. 이런 공산주의 실현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와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민주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 반대는 뭔가요? 시장을 중시하는 거고 시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과 민간기업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는 시장을 부정하고 민간기업을 부정하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래요. 공산주의 반대는 시장주의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 혁명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공산주의와는 무관하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뭐 의심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땠나요? 반시장적인 정책을 많이 썼죠. 소득주도 성장도 그러하고 각종 부동산 정책도 그러하고. 뭐 어떠한 이들인가? 흔히 이제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죠. 주사파라고 386 세대들이 386 세대뿐만 아니라 또 그 대부분 구성원들이 좀 빨갱이더라. 그런데 그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죠. 임수경 의원이라고. 어떤 사람인가요? 학생 운동했던 사람인데 방북 사건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과거에. 그래서 그때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사람들이 거의 잊었지만 평양 축전 참가 사건,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북한 찾아가서 김일성 만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존경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당시에 빨갱이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전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임수경 씨는 민주당 의원을 했죠. 그래요. 그 당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그때 또 좀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문익환 목사.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뭘 했나요? 또 북한 방북도 하고 그랬죠. 김일성을 면담하고. 그래요.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민주주의를 할 것이다. 선거와 투표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고위공직자를 선출하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중시하지 않는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쭉 지켜보니까 정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또 전부를 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거의 뭐 그런 분위기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하여간 뭐 대중운동을 통해 다수인 것처럼 보이며 권력을 찬탈하여 공산주의 실현을 시도한다. 이 경우 겁먹은 이들은 충성을 다하면 나만큼은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된다. 또는 공산주의가 먹은 제도에는 관심이 없어. 나만 잘되면 돼. 라고 생각하며 공산주의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 공산주의 혁명 때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있겠죠. 많은 지금 국민과 공직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어떤 생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앞잡이가 되고 있는 거죠. 우려해서 이런 걸 남기는 거죠. 물론 그런 앞잡이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일바다로 홀로 갔다 명심하여라.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충성을 다하면 살려줄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해보자. 국회가 스스로 투표 결과에 불복하면 정부라고 하여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한쪽이 불복하면 다른 쪽이 꼭 승복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불복이 시작되면. 당신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싫어하는 정당의 지지자들도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이유 역시 없다. 이거 당연하죠. 어떤 세력이 우리가 불복하니까 다시 선거해, 다시 투표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반대편 세력도 그렇게 인정할 수 없잖아요.
어떤 세력이 원하는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선거를 해야 되나요? 불복하면? 투표 결과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민주정치도의 붕괴를 의미한다. 조심하거라. 그런 선거와 투표 결과에 불복하면 그는 곧 민주정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붕괴시키는 일이다. 내란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이제 추운 겨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게 생겼죠. 거리 선동을 하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니. 그래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또 한번 이렇게 선전 선동을 통해서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니 또 이거를 쓰니 또 나가긴 나가야 되겠죠. 나가봐야 되는데 추운데 하려면 봄이나 가을에 할 것이지. 그래요. 이거 물론 이거를 쓰니는 우파 인사니까 당연히 태극기 집회 과거처럼 또 나가야 되죠. 나가겠죠.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